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이스라엘 평야 북쪽 여러 지파에 둘러싸인 곳,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인데요. 이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갈릴리 지역의 베들레헴. 독일 기독교인들의 흔적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진 스불론 땅 베들레헴의 재발견.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 속 살아있는 현장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 럭다운 풀리고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성지가 좋다 스불론 땅을 찾아다니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건가요? 네, 드디어 백신을 맞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그린 패스라고 하는 이 앱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그린 패스가 뭔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백신을 맞아 나가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제 도입된 건데요.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청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이라든지 또 스포츠 각종 문화 모임에 참석하는 증명서 같은 거고요. 네. 만일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이 슈퍼와 약국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네,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셨는데 부작용은 없었나요? 네, 통상적인 독감 맞을 때 그 아픈 그 통증이 한 2, 3일 정도 갔고요.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알레르기가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이 맞게 되면 그 알레르기가 증상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 오한이 난다든지 또 갑자기 혈압이 그때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회복이 됩니다. 네, 이제는 마음을 좀 놓고 다니셔도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또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자, 오늘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정말 생소한 장소인데요.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아주 굉장히 흥미있고 역사적인 곳입니다. 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불론 지파의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베들레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들레헴이 보통 예수님의 고향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스불론 이 평야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곳에 이제 보시는 대로 베들레헴 하 갈릴릿 해서 갈릴리의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유대 땅의 베들레헴과 구분을 하고요. 또는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베들레헴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 스불론 땅의 한 성읍이면서 특히 아담한 마을입니다.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알고 있지만은 이 스불론 땅, 즉 갈릴리 서쪽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에 가는 것이 이제 사사기 12장 8절에 보면 입산이 바로 이 베들레헴 그렇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60명의 자녀를 둔 사사 입산의 고향이 바로 이곳
수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와, 가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통적인 스불론의 베들레헴에 계속해서 사람이 거주를 해오면서 지금은 이제 아담한 한 8,900명의 인구를 가진 모샤부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베들레헴이 인근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먼저 이 들어간 입구 좀 보십시오. 정말 역사적인 마을에 이렇게 고목들이 양옆에 이렇게 있고요. 이곳에 이제 중심을 이루는 곳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문화센터처럼 사용되는 이제 그 장소를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이제 이 모샤부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독일의 이제 템플러들, 이 기사단들이 살았던 마을을 1948년 독립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기거를 하면서 모샤부로 바꿨는데요. 아주 독일식 전형적인, 그러면서 기사단의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마침 요때가 이제 12월에 마오세제 메시바, 하누카 메시바. 여기는 그 갈릴리의 즉 수불론 땅의 베들레헴인데 1900년대 초에 이 하이파에 있던 독일 사람들, 그리고 이 템플러라고 해서 독일의 기사단 18, 19세기에 기사단이 세운 도시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하면서 모샤부를 만들었는데, 이 갈릴리 땅에 수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이렇게 그 역사와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하누카 파티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 베들레헴이 특히 이제 나사렛에서 한 3-4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제 대다수들은 동의하지 않고요. 역사적인 건물 앞에서 초창기 이 키부츠의 멤버들이 키부츠가 아니고 이제 모샤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모샤부의 초기 역사를 보십니다. 이건 1948년 새로 키부츠가 시작하면서 모샤부가 시작되면서 초창기 멤버들의 이 사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이제 어르신들이 된 초창기 멤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곳 모샤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곳에 이제 이 건물 구조나 이런 건축들이 전형적인 독일 양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다 박물관 같고 유적지 같아요. 아주 초창기에 독일 사람들이 운치 있는 집을 지어놨습니다. 네, 아주 그 아담하고 일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특히 이제 독일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발굴되는 건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뭐 초창기에는 다 이제 젖소라든지 농업 또는 축산을 하던 곳인데, 이곳에 아주 유명한 올리브를 기름을 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고요. 뭐 이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또 많은 올리브를 재배하면서 인근에 굉장히 유명한 이 갈릴리의 상표를 가진,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올리브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이 농산물들을 직접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맛을 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이제 맛을 보게 하는데 아주 그 진한 올리브 향이 있어요. 아니, 이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마시면서 맛을 보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위장까지 쫙 내려가면서 네. 여기는 꽉 차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커피야, 커피, 바카북? 큰 통 하나당 1000리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000리터의 기름을 넣고
여기서 이제 따는 건데 Anissa po. 그러니까 이제 더, 진짜 와. 예, 저에게 한번 기름을 제가 직접 한번 사겠냐고. 사보려고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자 보시죠. 이 색깔을 좀 보세요. 아주 막 기름을 짜낸 투명 아주 진한 버진 올리브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딱 끊고 이게 또 이쁜 병을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때 이 향이 굉장히 산도도 높고 정말 질 좋은 올리브 기름을 생산지에서 직접 사보는 또 맛이 있잖아요. 와, 병도 이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들레헴산 올리브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땅 베들레헴에서 직접 키운. 예. 그리고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보시죠. 이렇게 또 완벽한 상품이 되더라고요. 정말 성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특산물들 이렇게 해서 직접 사보는 거예요. 갈릴리의 베들레헴산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네. 진한 진짜. 그다음에 이제 뒤쪽 이게 보니까 들녘이니까 55세킬인데 이런 거 슈퍼에 꿀도 가도 진짜 일반적인 것도 50, 60, 70세킬 되는데 이렇게 요것도 하나 사야겠어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지순례가 이게 단체보다도 좀 이렇게 길에 밝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직접 차를 렌트를 해서 이러한 다양한 아주 그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순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이 성지는 건강하다. 그리고 나무 좀 보십시오. 키부츠 베들레헴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정말 많고 오래된 올리브 산지가 네. 빽빽하다는 거예요. 보시죠. 네, 올리브 재배 많이 하고 또 넓은 들녘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그 농산물들을 이제 하는데 그 다양한 농산물들을 직접 이렇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와서 따가서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시설들은 이렇게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날만 조금 밝게 되면은 정말 온갖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연에서 힐링을 즐기면서 이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에 유명한 이 향료를 또 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바로 이 바깥쪽인데 제가 이제 돌아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설립자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언론이라든지 이제 이곳에도 많이 나왔는데 코리안이. 예. 예, 지금 이 옷 테이블에만 해도 뭐 40여 종이 있고 이 남아있는 이게 특별한 향을 가진 것들인데요. 에코린 바이블 갓. 예, 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은 마르미에 마리아가 먹었다고 하는 기독교 전승의 차입니다. 특히 아랍 지역에서는 아주 그 국민차처럼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향료로도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만도 40여 종의 이 향이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향료를 통해서 아주 그 음식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설립자시고 아주 이 모샤부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시고 전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향을 통해서 요리와 차와 이 삶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그 만들어내신 이 분이세요.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온갖 그 향이 가득합니다. 한 수백 가지의 네. 이 양념, 향료를 파는 곳이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게 되면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올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향료를 갖추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향료들과 이런 그 양념들을 갖다 파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음식에 이제 미식가들이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려진 곳이 대추까지 있어요. 네,
똑같은 대추를 이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수백 가지의 팔아요. 향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께서는 혹시 이제 베들레헴 수불론 땅에 베들레헴 가실 경우에는 이 모샤브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한 1km 남짓 돌아서 가게 되면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또 성경적인 다양한 향료들을 팔고 있답니다. 놀라운 수불론 땅의 재발견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수불론의 베들레헴 뒤쪽에 여기에 오는 길을 향료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향료를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네. 거의 1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미처 다 이게 이제 주염 열매까지 이렇게 갖다 놨고요. 뭐 정말 다양한 그래서 요거 이제 계피 또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The chai. 이렇게 말린 이제 차를 또 사가시고 야, for Korea. 예. 바깥쪽 한켠에는 이게 또 이제 젊은이들이 이곳에 야외 카페 아주 그 젊은이들이 와서 335 편하게 특히 날이 따뜻한 금요일 오후 또 토요일에는 샤bat 날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받는 곳이었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한번 되면 이곳에 가서 자연도 즐기고 또 이 추수철일 경우에는 직접 이 재배된 것을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따서 딴 만큼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대리 농사인 것처럼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들레헴이 참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고 이곳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이곳에 아주 아담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19세기 1800년대 말서부터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곳에 아담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어가며 살았던 이 저먼 콜로니 즉 독일 사람들의 거주지죠. 독일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치와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독일 사람들이 좀 이스라엘 건국되고 핍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대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데 독일 사람들은 떠나고 없지만 이곳에 보시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교회가 이렇게 아담하게 놀라워요. 그 시골에 아주 그 정감 있는 이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겼어요. 지금 이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네. 광고가 되어 있고 1916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어쨌든 이제 아주 아담한 프로테스탄트 네. 교회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떠나고 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건물로만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됐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내부를 사용하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이제 많이 균열이 생기고 이제 인근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이제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이 장소에 이렇게 아템 노츠리? 방문도 하긴 했지요. 네. 기독교인들 러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좀 찾긴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건물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이렇게 나고 빨리 손을 대야 네. 안전하게 더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보시죠 이거. 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이제 유적지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리를 한다 한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 박물관에 불과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불론 땅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 또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과 이곳에는 1800년대 말서부터 독일인들이 거주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박사님, 베들레헴이 또 갈릴리에도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리고 오늘 네. 보여드린 스불론 지파에서는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베들레헴 하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거의 19세기까지 살았던 곳이고요. 네. 이제 오늘 보신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모샵으로 전환된 곳을 오늘 자세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이랑 향료를 추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또 농업 체험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네요. 맞아요.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곳이 아니고 현재에도 뭐 말씀드린 대로 한 850명 정도 이렇게 그 인구가 있어서요. 다양한 그 올리브 재배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특히 오늘 보신 대로 네. 이 넓은 그 땅의 농토에 농산물을 심어놓고 추수해서 파는 게 아니고 네. 인근의 사람들에게 와서 직접 따가는 만큼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인기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오늘날에는 이 현지 농산물뿐만 아니라 특히 향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아서 팔기 때문에 향료를 사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교회가 참 아름답던데 왜 유지 보수가 안 된 건가요? 아, 그게요. 안타깝게도 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살면서 종교가 다르니까 이제 이게 활용이 안 되면서 오늘 보신 대로 너무 막 낙후되고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곳이 좀 예배터로 오픈이 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는 좀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계속해서 스불론 땅 여행,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계속해서 스불론 땅에 아주 그 농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에 모샵은 나할라를 집중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